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반드시 쓸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시하, 버처럼 크리터시합니다. 최근에 레벨업 한자력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그 덕분에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독자님들을 샤단이라는 팬네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샤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레벨업 한자력은 한때 문해력 논란으로 시끌시끌했던 2022년 말에 기획했는데요, 한자를 통해서 문해력을 올리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문해력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고자 최근에 문해력 논란에 휩싸인 단어들을 모아서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이번 논란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사 안내에서 항상 보게 되는 우천시라는 단어, 이거를 지명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우천리라는 곳은 있지만 우천시라는 곳은 없습니다. 원래 우천시는 비우 하늘천 때시를 써서 비올 때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천시 강당 개최라고 하면 비올 때는 강당에서 엽니다 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리고 구인 광고에서 자주 보는 영명, 이거는 한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한 자릿수의 사람을 뽑는다 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1명에서 9명까지는 뽑는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최대 3명까지 뽑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근데 이 영명이라는 단어를 보고 한 명도 안 뽑을 거면서 왜 공고를 냈냐, 낚시끌 아니냐 라는 글을 써서 이게 논란으로 퍼진 거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식이라는 단어, 대표적인 동음의어죠. 한자는 가운데 중에 밥식을 쓰지만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가운데 중자가 중국을 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국 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의 가운데 시간, 즉 정오쯤에 먹는 밥, 바로 점심을 말합니다. 행사나 구인 광고에 자주 보이는 중식 제공이 두 번째 뜻, 점심을 제공한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걸 중국 음식으로 잘못 이해한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한식을 제공하라 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 또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문해력 논란으로 문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괜히 자신의 문해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이 문해력이 뒤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반드시 쓸 필요가 있을까? 쉬운 말, 쉬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두고 굳이 한자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 아마 그냥 관행적으로 쓰는 단어라서 그게 더 익숙해서, 또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게 더 똑똑해 보이고 격식 차린 느낌이 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란 말이죠. 사실 그동안 한자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소개하고 동음의어를 공부하는 시간도 마련하면서 한자를 알아야 어려운 단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쭉 해왔지만, 그럼에도 문해력을 쉽게 높일 수 없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전하면 그런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다룬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천시를 비올 때로 바꾼다든지, 중식 제공을 점심 제공으로, 금일이나 명일을 오늘 내일로, 그리고 모집이던 영명을 모집이던 최대 3명으로 바꿔 쓴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달했더라면 애초에 문해력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도 일반 중학생들이 보고 들을 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 선택의 기준을 잡는다고 오래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만약 글을 쓰시는 입장이라면 읽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한자어 대신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읽으시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모르는 단어가 보이면 즉시 국어사전 앱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자어면 한자를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단어에 담긴 뜻을 잘 습득하시고요,
뭐 죽음이나 뭐 가나디 같이 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을 때처럼 바로 습득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문해력으로 인한 트러블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이쯤에서 오늘 레벨업 한자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한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자력을 높여 봅시다. 안녕. 차원을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 시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